5월 12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하죠. 아침에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각각 다른 사건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또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어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내 같은 5월 12일에 미국의 소리 뉴스 가운데 서울에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서울에서 VOA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하는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5월 12일이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의 일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이 이겁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고 처음으로 이걸 인정을 했다. 그러면서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제 뉴스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국가 역량을 이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같은 그 도발은 자제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치료제, 또 백신, 이런 도움을 청할 것으로 그렇게 본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봅시다. 북한이 무엇이 어떻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내보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새벽 2시 그 무렵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 이 회의 장면을 북한 조선중앙TV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이 이걸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거를 이제 전격 공개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겁니다. 북한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보도하는 곳이 아니죠. 보도를 할 때는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 벽시계가 12일 새벽 2시를 향하고 있는 그 벽시계도 굳이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란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내보냈다.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 하는 것을 내보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같은 5월 12일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그 지명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서둘러야 하겠죠. 빠른 시일 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북한과 대화 시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역시 보도가 됐습니다. 권영세 후보자 말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이미 북한에 쓸 예산까지 다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에 협력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조각조각 있었는데 5월 12일 서울에서 VOA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으로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협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도발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한국 측에서 벌써 교수, 국책연구원, 북한 관련 전문가들 아주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서 내보냈습니다. 권영세 후보의 말까지.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거는 5월 12일 하루에 그냥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분량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벌써 얼마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울에서 VOA라는 그 이름으로 나온 이 뉴스는 적어도 권영세 또 국가안보실 이런 데가 동시에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라는 것은 좀 구분을 해두면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를 보면 VOA는 미국의 뜻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VOA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뉴스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뜻에 충실한 서울에서 VOA가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두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구나. 거기에 권영세도 국가안보실도 같이 말이 착착 맞고 있고 또 한국 측에 대북 관련한 그 교수라든지 하는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 측은 핵이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그 물자 수송이나 준비 작업도 북한이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안 할 거다. 또 이제 한국이 그걸 도와줘야 되니까 한국과 대화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측의 태도를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 상대방의 답변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도발은 안 하고 이제 북한과 대화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하고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같은 날 5월 12일 저녁 6시 29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겁니다.
이제 도발은 할 수 없다. 한국 정부, 한국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여기에서도 또한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자,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발 뉴스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핵실험, 각종 도발을 멈출 것이다. 북한이 코로나 물품을 요청하면서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권영세 후보가 예산 책정은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했겠죠. 그 예산 책정도 다 되어 있고 이제 북한이 요청만 하면 백신을 주겠다. 딴 것도 다 주겠다. 우리가 그거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이 태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어떻게든 한번 만나려고 일을 꾸미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현재 백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 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렇지만 백신을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든지 하는데 여러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주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금액도 올라가고 상당히 이렇게 될 텐데, 만일 거기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뻔한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방역 물품을 이렇게 넓게 아주 광의로 방역 물품을 정의를 내린 다음에 거기에 관한 대북 제재, 그거는 대북 제재에서 빼달라. 이런 요청을, 이런 협상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권영세 씨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종전선언이라든지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만 있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김정은이를 불러내서 만나려고 하는 이런 방식, 이런 순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런 권영세는, 이런 윤석열은 과연 보수가 맞는가?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선거 때 여가부하고 이 통일부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영세 씨는 딱 잘라서 통일부는 절대 확고하게 이거 폐지 못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는 김정은이하고 통일을 지향하겠죠. 대북 제재를 지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권영세는, 그리고 윤석열은 결국 문재인이 가던 길을 이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믿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대화할 거다 이랬던 것인가? 그게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이 예측이 틀려졌죠. 북한이 또 도발을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그냥 미국의 소리, VOA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이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당일이다. 근데
굳이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코로나로 내부 봉쇄하면서 미사일 발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측에서는 특히 이날 도발을 했다고 했을까?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윤석열 정부, 한국 측에서는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은 핵실험도 못하고 또 이런 도발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서로 비밀리에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발표를 서울에서 VOA 뉴스라는 것을 며칠 동안 해서 딱 내보낸 그날 북한이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왜 이 뉴스가 나온 오늘 하필이면 했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한국 국가안보실에서 한 이야기 중에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을 넣어놨습니다. 윤석열의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 그래서 지금 안보실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 도발을 했는데 개탄을 하는 곳인가? 이 개탄하는 것은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느낌 아닙니까?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왜 안보실이 한탄을 하는가? 안보실은 미사일이 날아왔다 하는 이 안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한탄을 했느냐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이 주민의 생명과 코로나로 위험에 빠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미사일을 쐈다. 이게 북한이 이중적 행태를 보인 거여서 그래서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미사일은 중요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코로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안보실 입장에서는 북한이 절대로 이 코로나에만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러기로 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안 그랬다. 그래서 이중적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을 했구나. 그러니까 한국 측이 이 코로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도와주겠다 하면서 뭔가 실제로 도와주고 대북 제재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대화에 응하고 또 북한에서는 당분간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겠다. 이랬던 것인가. 그러니 이제 임기 개시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이런 식으로 물밑 접촉을 하다가 그게 이렇게 탄로가 난 것인가. 북한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그거 밝혀야 하겠죠. 물론 물밑 접촉은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해왔을 겁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미 일주일 전에 나온 정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의심을 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5월 11일이 될 겁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개시했죠. 그날 이제 취임사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 취임사 전문을 그 VOA에 싣고 그리고 취임사를 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 측이 딱 지적한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 열 몇 차례나 계속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도발을 멈추라고도 하지 않았고 단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를 제목으로 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왕 그 취임사 이야기를 하니까 리마연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이걸 분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제재하고 축출하려고 하는 자유세계를 비난하는 거냐. 이렇게 취임사 분석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보면 뭐하고 똑같은가. 2022년 3월 말에 중국의 왕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제재를 하자 하고 그 결의를 했는데 왕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국하고 여러 나라가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취임사에 들어있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번에 바로 이와 같은 북한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준 거 북한이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도 같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게 어쩐 일인지 아무튼 5월 12일 밤에 도발을 함으로써 미국이 아니 윤석열 정부 당신들이 한 얘기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 왜 이런 거냐 하고 이제 다시 묻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어떤 물밑 접촉을 했는가? 북한이 혹시 지금까지 16번이나 이렇게 도발을 하는 또 핵실험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들어간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게 우리 국민이 요구할 것이고 모든 언론에서도 이것을 나서서 취재하고 밝혀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